안녕하세요. 밴쿠버 리얼터 최재동입니다. 오늘은 주택 매도 절차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은 1년 중에서 언제 내놓아야 좋을까요? 메트로 밴쿠버 지역의 최근 10년간 월별 거래량 자료에 따르면 1년 중에서는 3월에서 6월 사이에 거래량이 가장 활발하고 많아서 좋았고 1월에는 그 거래량이 가장 낮았습니다. 즉 봄에 물건을 내놓으셔야지 팔릴 확률이 높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광역밴쿠버 부동산협회에서 만든 지난 10년간 월별 거래량 그래프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그래프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지난 10년간 월별 거래량 곡선은 정확하게 10개의 봉우리 모양과 10개의 낮은 계곡 모양이 만들어져 있네요. 10개 봉우리 모양의 꼭지점들은 3월이 2번 있었고 4월이 2번, 5월이 2번, 6월이 3번, 7월이 1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간 3,000개의 높은 거래량을 보여주는 해는 8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10개의 낮은 계곡 모양은 1월이 9번, 12월이 1번 있었습니다. 거래량은 대부분 2,000개 미만의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럼 주택 매도 절차에 들어가서 그 첫 번째 사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을 청소하고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쓰지 않는 물건들은 버리시고 잘 쓰이지 않는 물건과 작은 물건들은 박스에 담으셔서 거라지에 넣어두거나 아파트와 같은 경우에는 창고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집도 정리되고 이사하실 때 일도 줄어들게 됩니다. 일석이조입니다. 창틀, 욕조, 샤워부스, 부엌 등의 묵은 때나 곰팡이들은 깨끗하게 없애세요. 그리고 돈을 들이지 않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가구나 액자 등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직접 한번 최대한 멋있게 디스플레이 해보세요. 집의 화려함보다는 집을 깨끗하게 사용했다는 느낌을 잠재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게 보다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리얼터 만나시고 상담하시고 리스팅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리얼터를 정하여 부동산 시장 동향과 여러분들이 팔고자 하는 부동산의 시장 가격을 한번 알아보세요.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비교평가법이 가장 많이 쓰이는데요. 이것은 최근에 팔린 매물들과 현재 시장에 나온 유사한 매물들을 비교해서 그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간혹 멀리 떨어진 외곽이나 큰 상가와 같은 경우에 비교할 매물이 적어서 비교평가법을 사용하기 어려울 때는 코스트 어프로치, 비용 접근법이나 인컴 어프로치, 수익 접근법이나 또는 투자 접근법이라고도 불러요. 이런 것들을 간혹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 부동산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때때로 City Assessment Value, 즉 공시지가가 얼마인데 여기에 얼마를 더해서 아니면 얼마를 빼서 시장에 내놓아야지 좋죠? 이렇게 여쭤보시는 셀러들이 종종 있곤 합니다. 그런데 시장 가격을 내는 데는 이 방법은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는 현재의 시장 가격에 그 후행성이 너무 커서 현재의 시장 가격을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집의 특성, 예를 들어서 전망이 좋거나 나쁘거나 앉은 자리가 좋거나 나쁘거나 방향이 좋거나 나쁘거나 레노베이션을 했거나 안 했거나 뭐 이런 요소들은 공시지가는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잘 쓰지 않습니다. 자, 이제 가격과 조건들이 대충 정해졌으면 리얼터와 리스팅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개의 브로커 회사하고만 리스팅 계약을 하시게 될 건데 이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물건을 내놓으면 매물에 대한 노출이 너무 제한적이지 않느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매물은 멀티플 리스팅 서비스 시스템, 즉 MLS 시스템 풀 안에 넣어서 리얼터 어느 누구나 그 매물을 볼 수 있고 꺼내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리스팅 계약서의 내용에는 리스팅의 기간, 리스팅의 가격, 브로커 커미션, 그리고 리얼터의 마케팅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리스팅 계약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이 가장 많고요. 가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교평가법을 사용하셔서 가격을 내시면 되고요.
브로커 커미션은 셀러가 전부 내게 되는데 리스팅 에이전트는 커미션의 절반 정도를 셀링 에이전트, 즉 바이어 측 에이전트와 대략 절반씩 나누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케팅과 쇼잉입니다. 마케팅 방법에는 온라인 마케팅과 오프라인 마케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오프라인 마케팅에는 오픈하우스, 신문 광고, 전단지 제작 등 방법이 있고요. 온라인 방법에는 웹사이트, 이메일,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마케팅 방법은 어떤 매물이냐에 따라서 마케팅 대상이나 방법을 조금씩 달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교적 규모가 작은 매물들은 오픈하우스 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을 많이 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고가의 매물들은 특정 리얼터나 특정 잠재 바이어에게 타겟하여 마케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니어 홈 같은 것은 온라인 마케팅보다는 오프라인 마케팅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심 지역의 작은 아파트는 퍼스트 타임 홈 바이어를 겨냥해서 온라인 마케팅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의 가격에 따라서 홈 스테이징을 이용해서 판매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판매에 실패할 경우에 셀러가 부담하셔야 할 비용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실 집이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여러분이 사시는 동안에 잘 고쳐왔고 잘 청소하고 잘 꾸며져 왔었으면 이러한 매물들이 단기간에 좋은 가격으로 잘 팔려나가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자, 네 번째, 오퍼와 계약 단계입니다. 바이어에게 오퍼를 받으시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고용한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설명을 받으시면 됩니다. 셀러는 오퍼 계약서에 한번 사인을 하시게 되면 특별하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인하시기 전에 내용 충분히 이해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매입자는 계약서상에 바이어 조건을 넣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어느 기간 내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집을 팔고 다른 집을 매입하는 경우에 바이어 조건이 해지되고 계약금이 입금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시고자 하는 집에 오퍼를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변호사나 노터리 퍼블릭을 고용하세요. 여러분들이 고용할 변호사나 노터리 퍼블릭의 역할은 잔금일, 즉 컴플리션 데이트에 등기를 바이어 측에 넘겨주고 그리고 그 대금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이사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 준비로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이 운송업체를 연락하셔서 예약을 잡으시기 바라고,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 전화, 가스, 케이블 이런 것들은 어카운트를 새로 이사할 집으로 옮기거나 필요 없는 것은 계정을 클로즈하기 바랍니다. 주소지 변경은 이사하시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바꿔 놓으시고, 만약 구 주소지로 전달되는 메일은 새로운 주소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캐나다 포스트에 들어가셔서 메일 포워딩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편리합니다. 새로운 바이어가 즐겁게 이사하실 수 있도록 청소하고 카펫은 전문 업체를 불러서 클리닝 하시고, 집에서 사용하는 매뉴얼 그리고 홈 워런티 이런 것들은 부엌 근처에 서랍에다 넣어 두시고요. 버즈 넘버, 우편함 번호 이런 것들은 어디 잘 보이는 곳에 메모를 해 놓으셔서 리얼터에게 키와 함께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밴쿠버 리얼터 최재동이었습니다.